자, 그럼 이제 파트 2로 들어가서 빈칸 추론부터 이제 들어가 볼 건데 31번부터 34번까지 모의고사의 꽃이죠, 빈칸 추론. 근데 좀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어려워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단 첫 번째는 빈칸 추론의 빈칸의 답은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냥 좀 주제 찾기 좀 어려운 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제 찾기와 관련이 있다. 2번, 빈칸이 이제 여기서 밑에 있는데 총 3가지 경우로 나온다. 위에 나와 있는 경우, 중간에 나와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글의 유기적 구조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글은 서론, 본론, 마지막 문장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서론은 마지막 문장의 결론이랑 같은 말입니다. 결국 단어만 다를 뿐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이 끝에 있으면은 서론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으면 마지막 문장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빈칸이 가운데 있는 경우가 보통 조금 더 어려운 경우인데, 빈칸이 가운데 있는 경우는 이거 중요합니다. 바로 그 밑에 문장은 반드시 빈칸의 부연 설명이다. 빈칸과 관련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빈칸 바로 밑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빈칸부터 먼저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오케이,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빈칸부터 먼저 읽어야 되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용이 마지막에 있네요. 빈칸이. 그럼 어딜 집중해라? 여기 서론 부분에 집중해라. 여기서 답이 딸랑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키워드를 잡으면서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행위 전체는 페이스 오프, 이거 좀 중요한 단어예요. 이익이 된다는데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익이 된다. 생존과 번식에 이익이 된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윈 현상인데 뭐 이런 거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얘는 어떤 행위인데 생존과 번식에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빈칸 문장을 먼저 읽으면서 빈칸이 어떤 건지 대충 잡고 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어 길다. 여기서 끊어 볼게요. 끊는 법 은 제가 다른 영상, 구문독해 영상에서 언급을 한번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끊고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인간 본성의 두드러지는 정서적 특징은 뭐야? 동료 인간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 그들의 이야기를부터 배우고 알게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판단하는 거, 그들의 성격과 신뢰 가능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되었습니다. 끊고 홍적세유로. 아니, 홍적세가 뭐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적세가 도대체, 나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좀 강사로서 홍적세란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빙하 시기의 마지막이라는데 빙하 시대의 마지막쯤에 인류가 탄생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전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계속 읽어볼게요. 주어 너무 길어요. 그죠? 끊어볼게요. 지너스 호모와 뭐 인간인 것 같은데 그들의 자손을 분류할 수 있는 첫 번째 밴드 무리는 헌터게더러였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이었어요. 뭐 오늘날의 칼라하리의 뭐 이런 애들 같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들은 거의 확실히 의존해 왔습니다. 정교한 협동적인 행동에,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거네. 근데 이거는 살아남고 생존에 도움이 된댔잖아. 그죠? 요거 잡고 들어갈게요. 알겠죠? From one day to the next. 하루하루. 결국 이렇게 사이에 낀 거 이렇게 빼주세요. 그죠? 결국 그것은 필요로 했습니다. 끊고. 너무 길다. 어디서 끊을까요? 계속 이어가는데 여기 엔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세모치고, 개인의 역사에 정확한 지식을 필요로 했고 그들의 그룹메이트, 각각의 그룹메이트, 동료들의 성취, 그리고 개인적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마찬가지로 그들은 필요했습니다. 공감적 감각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필링이라든지 성향, 밑에 나와있죠? 대한 공감적 감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읽어보면은, 자, 처음에 인간의 특징은 뭐야? 동료 인간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격이나 의존 가능성을, 신뢰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 애들은 정교한 협동적인 행동에 의존했어. 살아남기 위해서. 또 힌트 하나, 개인의 역사와 성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필요로 했고, 그 다음에 느낌이나 성향에 대한,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성향에 대한 공감적 감각을 들릴 필요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는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읽으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은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 너가 원한다면 인간의 본능이라도 그것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죠?
not just, not only에 바뀐 거죠. 버릇을 이렇게 세모 치고 들어갈게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그죠? 읽어볼게요. 우리의 동료들에 의해 말해지는 이야기에 의해서 휘저어진, 스티어는 불러일으키다, 휘젓다 이런 말이에요. 불러일으켜진 감정을 공유하고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렇게 불러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동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고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여기 답은 어떤 게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고 공유하고 공감 감각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팁인데 반드시 속어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속어법으로 풀어야 돼요. 속어법이 뭐냐? 다 일일이 보면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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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지막 한 개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빈칸 추론 이렇게만 해도 정말 정답률 한 50% 이상은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비슷한 걸 고르는 게 그게 답입니다. 빈칸 추론 중요합니다. 속어법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랑 가장 비슷한 걸 골라라.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가십이란 건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웃고 떠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 말하기. 지금 여기 계속 나와 있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말하고 개인의 역사, 성취를 알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1번이 거의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1번 남겨놓고 그 다음에 2번 계획하고 연습하기. 아예 아니죠. 속어. 그 다음에 이스크팅 처형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기, 뭐 개정하기, 바꾸기 아니죠. 그 다음에 익스비전 여기서 표현이라고 해석할게요. 표현. 그리고 질투 아니죠. 그 다음에 경쟁과 보상 아닙니다. 가장 비슷한 건 뭐예요? 1번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바로 32번도 볼 건데 빈칸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네요. 그럼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뒷문장. 맨 마지막 문장에 집중을 해줘라. 어디서부터입니까? 굉장히 기네요. 시밀러리부터인데 이렇게 아니면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읽어주도록 할게요. 빈칸부터 먼저 읽어야 됩니다. 주어기니까 끊어줄게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은 종종 수반합니다. 진화를 여기서 끊어줄게요. 왜냐면 이거 수거입니다. be accompanied by 뭐뭐를 수반하다.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의 진화를 수반한대요. 이러는 동안에. 오케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규모가 커지면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의 진화를 수반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밑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슷하게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비슷한 말이 또 있었겠죠?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유기체는 진화해. 진화해. 유기체는 진화하는데 끊을게요. 거대한 범위의 사이즈, 그죠? 크기, 그리고 놀랄 만큼 다양한 형태와 상호작용을 갖도록 진화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는 커졌단 말이지. 작은 것에서 커졌어. 그러면서 종종 반영했어. 뭘 반영했어? 증가하는 복잡성을.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증가했어. 사이즈가 거대하게 켜졌고 굉장히 다양해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복잡해졌단 말이겠죠? 그러면서 복잡성도 증가했어. 그러나 기본적인 빌딩 블록, 구성 요소, 얘들은 이렇게 다 빼주셔야 됩니다. 각가루로. 그죠?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세포, 미토콘드리아, 모세관, 심지어 나뭇잎과 같은 기본적인 빌딩 블록들은 어떻게 됐어요? 눈에 띄게 바뀌지 않았다. 이게 유일하게 다른 말이네요. 그죠? 이 위에서 다 나와 있는데 얘만 지금 다릅니다. 그죠? 맞죠? 눈에 띄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디 사이즈도 커졌고 라지가 됐고 혹은 증가하는 복잡성도 있는데 그죠? 눈에 띄게 변하지는 않았다. 맞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읽어도 대충 답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다 읽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본적인 요소가 바뀌지 않고 보존된 걸 유지하면서.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답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거의 답 같은데 그래도 속어법으로 밑에도 읽어봐야 됩니다. 대충 구조적 상장의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좋게 만드는 거 맞아요? 아니죠. 뭐 에너지 사용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요소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다? 아니죠. 이런 거 아닙니다. 존재하는 요소에 새로운 거 아예 전혀 다 아닙니다. 주변으로부터 외부의 품목들을 병합시키는 거 아니죠. 사용 없는 파트의 재고를 가속화하다?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것과 가장 그나마 비슷한 거는 이거.
그죠? 자, 그러면은 그래도 위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보나마나 이런 내용일 텐데 그래도 이것은 흔합니다. 친숙해요. 공학, 경제학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거대한 도시의 고층 건물은 상당히 복잡한 물체야. 보통의 패밀리 가정집보다 작은 타운에 복잡해. 하지만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건축과 그 다음에 디자인의 원리는 이런 것들, 역학의 문제, 에너지, 정보 분배 이런 것들, 어머를 포함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부연 설명드리면 빼버리세요. 각가루로. 그러니까 건축과 디자인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원리는 이렇게 뺄게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네요.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다 이런 모든 것들에 이런 거 읽느라 시간 낭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구문독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필요 없는 거를 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네요. 이거 아니고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빼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깔려있는 원리는 모두 남아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같게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막 복잡하게 바뀌고 사이즈도 고층 건물로 스몰타운의 패밀리 드웰링에서 스카이스크래퍼 고층 건물로 바뀌어도 기본 원리는 똑같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바뀌지 않다. 사이즈와는 별개로 똑같다. 답은 뭐예요? 기본 원리가 바뀌지 않거나 보존된 채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답이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33번 한번 가볼 텐데요. 먼저 빈칸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빈칸 문장부터 읽을게요. 그러면 여기 읽고 어디 읽어야 돼요? 바로 서론 부분. 이게 마지막 부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부분에 반드시 키워드를 잡아줘야 됩니다. 솔직히 이것만 읽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책 광고인데 이런 거 다 읽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게 시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각가루로 필요 없는 것들 다 빼버리고 이런 데에서의 책 광고, 이렇게 이런 데에서의 책 광고는 정기적으로 포함합니다. 뭐를? 작가의 사진을, 그리고 작가를 인용하는데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말할 때 작가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것들 둘 다 보여줍니다. 이것을. 자, 작가의 사진도 포함하고 광고가 그 다음에 그들이 작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인용을 한대. 작가를 인용을 한대. 근데 이게 뭔가를 보여준대요. 아니, 이게 뭘 보여주는지 위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어 너무 기네요. 그죠? 주어 너무 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작가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리고 무엇을 그 혹은 그녀의 가질 법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죠? 뭐 할 때? 텍스트나 예술작품을 만들 때.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그죠? 다시 텍스트나 예술작품을 만들 때 걔네의 의도가 뭐고 작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똑같은 말 반복해. 작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뭐예요? 작가 사진 넣는 거. 그 다음에 얘네의 의도는 뭐예요? 작품에 대해서 말할 때 작가의 말을 인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 대부분들에게. 이 바로 뒤에 말은 뭐 얘 구현 설명이겠죠? 여기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작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걔의 의도가 뭔지 아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 광고에 이런 걸 한다는 거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누가 썼고 만들었고 몇몇 예술작품을, 여기서 끊어줄게요. 주어까지. 몇몇 예술작품을 썼고 혹은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은 굉장히 좌절감 준다. 윗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죠?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우리 문화는 큰 가치를 줘요. 어디에? 스피커, 라이터, 아티스트의 정체성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얘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죠? 그리고 얘네 의도도 중요하고 작가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속어법으로 책 광고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다. 아니에요. 이 글은 작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탈락. 우리 흥미가 as much in authors, 작가들에게도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책만큼이다. 우리의 흥미가 있다. 오케이. 2번 맞는 것 같고요. 작가가 나오긴 했네요. 근데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되는 거죠. 작가가 영향을 받는데 끊고 그들의 시기에 유명한 인기 있는 작품에 의해서 작가가 영향을 받는다. 작가란 소재가 나오긴 했지만 말이 조금 다릅니다. 탈락. 책 커버 디자인이 보여줍니다. 그들의 목표 독자들이 누구인지, 타겟 리더들이 누구인지. 아니죠. 오케이. 책 쓰기는 점차적으로 북 마케팅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답은 2번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도 다 읽어보긴 해야 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오케이. 아마도 주어가 너무 길어. 여기서 끊어주고 갈게요. authorship이란 건 작가 정체성이라는 건데, 작가 정체성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면은, 이거 작가 정체성이라고 안 읽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작가라는 것에 이렇게 들어가줘도 돼요. 작가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면은 막연하게 이해되어지는 존재예요. 그죠? 여기서 끊어줄게요. 뒤에 너무 기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인간의 창의성, 그 다음에 개성, 그리고 권위예요. 명사 뒤에
명의상의 대 괄호 쳐줄게요. 오케이. 명의상의 작가가 작가 정체성이 제공한다고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작가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되는 존재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렇게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로 낀 것들은 이렇게 빼줄게요. 알겠죠? 아트 뮤지엄을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페인팅의 룸풀 한방 가득한 그림을 감탄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어. 뭐 없이는 개인의 페인터의 이름을 아는 것 없이는. 그리고 독자들이 모르는 거야. 소설의 작가가 누구인지, 그녀가 읽고 있는 소설의 작가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독자들은 뭐가 중요한 거야? 작가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작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들은 자랑스럽게 작가의 이름을 이런 데다가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읽지 마세요. 타이틀 도서의 표지, 그 다음에 스파인슨 책 등, 그죠? 그 다음에 자켓, 속표지 이런 데다가 다 보여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결국 답은 뭐예요? 작가가 많이 우리의 흥미에 있다. 그죠? 다음 몇 번? 2번.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34번 보겠습니다. 빈칸이 마지막에 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빈칸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이러한 종류의 환경은 바로 위에 나와 있겠죠. 그죠? 이런 종류의 환경은 돋습니다. 그죠? 자아 성향이 번성하도록 도와. 이러한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자아 성향이 이러한 종류는 번성하도록 돕는데요. 오케이. 그럼 이런 종류의 환경은 바로 위에 나오겠죠? 한번 윗문장을 읽어볼게요. 그러한 환경은 꽤 다릅니다. 어떤 것과? 이런 것과. 외열 괄호 10개요. 아이들이 형성되는 건데 이기는 것에 대한 보상, 오직 최고의 성적에 대한 칭찬, 비난 혹은 미선발이에요.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이나 성적 위주의, 결과 위주의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달라. 그리고 코치인데 코치의 스타일이 불균등한 인정을 건네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굉장히 기네요. 이런 것과는 꽤 다르대. 그리고 이 환경은 이런 환경이야. 굉장히. 그죠? 이런 환경이라는 거지. 이런 환경.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환경이 자아 성향이 번성하도록 도와. 이런 믿음과 함께.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내재된 선호가 있습니다. 과제 혹은 자아 개입 목표예요. 그죠? 이것도 너무 어려우면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스포츠에서 과제가 개입된 목표가 있고 자아가 개입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각각 이러한 성향은 요거 심표 이렇게 끼면은 이렇게 빼주세요. 뭐라고 말해지냐면 과제 목표 성향 혹은 자아 목표 성향, 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성향은 믿어집니다. 뭐라고 믿어지냐? 발달한다고 믿어져요. 유년 시절 내내. 대개 뭐 때문에? 사람의 유형, 그죠? 선수가 맞닥뜨리게 되는, 만나게 되는 사람의 유형, 그리고 그들이 위치하게 된 상황에 따라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요거 아니면 요게. 그죠? 만약 아이들이 일관적으로 받아 부모의 칭찬을, 여기 밑에는 좀 다른 상황이네. 일관적으로 칭찬을 받아 그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인정을 받아 개인적 성취에 대해서 그들의 코치로부터 그렇게 되고, 그리고 격려를 받아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들은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균등하게 칭찬을 받고 그런 좋은 상황이면은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을, 그러니까 과제 성향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은, 그죠? 목표 중심, 결과 중심이고 불균등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고 오리엔테이션이 발달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가주어 진주어네요. 그죠? 이렇게 의미상의 to 앞에 for를 의미상의 주니까 가까루를 빼줄게요. 그들이 어떻게 돼? 믿게 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야. 뭘 믿어? 성공이 관련이 있다는 거야. 숙달, 노력, 그리고 이해, 개인의 책임감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죠? 스포츠에서 그들의 롤모델의 행동도 또한 이러한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러한 환경, 이런 환경은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이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은 뭐야? 이런 상황과는 굉장히 달라. 꽤 다르단 말이야. 굉장히 달라.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환경은 그래서 이구 오리엔테이션을 발달시켜. 그럼 얘는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 얘네랑 완전 다르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 여기 뭐라 믿는댔어? 얘네는 성공이 숙달, 노력, 이해, 개인적 책임과
삶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애들은 이런 상황인데 얘랑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오리엔테이션은 얘네와 반대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맞겠습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인 거죠. 그죠? 이 상황. 얘네는 결과 중심 애들이잖아. 2번 읽어볼게요. 얘는 탈락. 선수의 능력이 한 선수의 능력들이 꽃을 피우는데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강조하는 글은 아닙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팀을 만든다? 아니죠. 얘네는 결과 중심인데 그리고 불균등한 인정을 받고 노력과는 아예 상관없이 비난을 받는 애들인데 그리고 최고의 성적에만 칭찬을 받고 이기는 것에만 보상을 받는 애들인데 얘네는 경쟁을 더 중요시 여기겠지? 탈락. 4번 능력과 재능, 노력이나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둔다. 이게 답이겠죠? 얘네는 그러니까 노력 그리고 개인적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은 관련이 없고 오직 개인의 이런 것만이 성공을 거둔다는 거니까 얘가 답이겠죠. 왜냐면 지금 얘가 지금 이 상황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선수들의 동료, 이게 코치가 아니라 동료가 중요하다. 이게 그들의 퍼포먼스의 참 판단이다. 이거는 동료를 강조하는 글도 아니잖아요. 그죠? 탈락. 다음 몇 번이겠어요? 4번이겠습니다. 이 34번이 빈칸 중에서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 왜냐면 이렇게 좀 두 개가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죠? 이고 오리엔테이션과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의 각각의 특징 그리고 이고 오리엔테이션은 얘네의 특징과는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아 노력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이걸 더 강조하겠구나 라는 걸 알고 4번을 고를 수 있겠어요. 요것도 능력이나 재능이란 게 바로 여기 이쪽에 나오지 않아서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어법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맞는 말을 고르는 거예요. 가장 맞는 말. 나머지는 너무 아닌 것들은 소거해가면서 가장 맞는 것을 골라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